안녕하세요. 예비 엄마를 위한 환경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임신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환경 관련한 내용이라서 유튜브를 준비해 봤어요. 우선 임신하고 나서 어떠한 환경 호르몬들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아마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별칭이고요. 사실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 또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생식기관이나 신체에 조절을 하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가짜 호르몬이라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성 건강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성의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에스트로겐하고 그리고 실제 호르몬은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 중에 에스트로겐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노 에스트로겐, 외인성 에스트로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조가 비슷하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호르몬을 흉내내서 호르몬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관련된 수용체가 있는 생식기관들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을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분비계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교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그런 제노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생식기계가 있죠. 자궁이나 유방이나 난소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착을 하면서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질병이 생긴다든지 유방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을 한다든지 또는 난소에 있는 난포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배란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 난포를 과잉 증식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성 그리고 임신부에게 더 위험한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 에스트로겐도 더 많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아기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임신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도 많이 분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태아는 굉장히 엄마의 몸에 의존적이죠. 그래서 아기들에게도 영향이 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제라든지 이렇게 플라스틱 물건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리고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에스트로겐 비슷한 물질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뭘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컵라면이라든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배달 식품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고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닐 있죠. 비닐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감싸는 랩이라든지 그리고 살충제 그런 성분 등에서도 쉽게 우리가 검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과장됐긴 했지만 이렇게 환경 호르몬들이 주변에서 많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스페놀이 없는 영수증 인쇄용지도 있지만 그 잉크에 비스페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도 만지게 되고 또 영수증을 지갑에 넣게 되면 지갑 옆에 영수증이 맞닿게 되죠. 그러면 또 흡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에 핸드크림 같은 걸 바르고 영수증을 만지게 되면 여기에 더 흡수가 지용성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피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남자 아이를 임신하신 엄마들은 아기에게
생식기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자가 잘 제대로 운동성 있고 그리고 충분한 양이 생기지 않는 무정자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식기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저희 연구들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아이를 임신하신 분들은 태아에게 전달이 되어서, 또 난포는 이미 우리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소에 있는 난포가 될 그런 세포들이 이미 태아기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났을 때 기형이나 또는 8세 이전에 월경을 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영수증 말씀드렸지만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비스페놀 A에는 요것은 코팅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캔의 안쪽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용기에 안쪽에 발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생산량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식품이 부식되지 않고 이제 잘 보존이 되기 위해서 넣지만, 이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캔 커피라든지 캔 음료를 가열한다 그러면 온도에 의해서 더 많이 용출이 돼서 몸에 흡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 기간 때 더 중요하게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캔보다는 이제 병이 낫겠고, 그다음에 신선한 식품을 더 먹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통조림 안쪽에는 그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이 발라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수병 안에도 이렇게 물이 계속적으로 담겨 있으면은 물질들이 용해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끓인 물을 일회용 그 생수병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영수증을 만지거나 할 때는 손을 씻거나 뒷면만 만지거나, 이런 방법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비스페놀 A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등등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지 소변으로도 혈액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연구를 이렇게 종단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기가 적게 2.5kg 미만으로 나온 아기들을 저체중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게 나온 애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지능이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달 장애, 그 다음에 행동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체적으로 발암 물질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머니와 아기를 짝을 지어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하나 연구가 나왔는데요. 엄마의 소변에서 비스페놀 A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가 6개월이 됐을 때 아기한테 검사를 한 거예요. 발달 검사를 했더니만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운동 발달 점수가 그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은 엄마에 비해서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스페놀 A가 엄마한테 높을수록 또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아기들이 정신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우리가 검사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비스페놀 A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는 이제 노출을 적게 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자체에게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태아뿐만이 아니라 엄마에게는 자궁이 내막이 증식되는 증식증, 그다음에 월경 곤란증, 그리고 아기가 유산되거나 37주 이전에 조기 분만되는 조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난소 문제나 엄마에게 난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소에 있는 난포들을 과자극하다 보면은 미성숙한 난포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미성숙한 난포에서는 배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난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유방을 자극하면 유방암도 생길 수가 있고, 자궁 내막을 자극하면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 있겠죠. 난소암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에는 태아 기형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태아에게 나중에 자라남에 따라서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잘 보셨나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환경 물질에 조심하면서 내 몸에 환경 호르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그다음에 건강한 아기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